아니라는 거예요. 큰 나무도 있고 나무들이 참나무만 있어. 밤나무만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이끼도 있고 그늘에서 자라는 것도 있고 햇빛에 자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숲이 있어야 건강하지. 이게 어떤 특정 수목만 있다, 특정 풀만 있다, 특정 꽃만 있다, 이게 좋은 생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장은 숲과 맞다. 다양한 존재들이 공존하면서 건강한 숲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장 속에 누가 살까? 우리가 유산균 어떤 무슨 제품에 대한 유산균 이름은 기억하지만 내 장 속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또 어떤 미생물이 적은지, 내 장 안에 뭐가 있는지, 얘네들은 뭘 먹고 살고, 또 얘네들이 먹고 나서 똥을 싼단 말이에요. 대사산물이라고 하는데 그 대사산물을 어떤 대사산물을 만들어낸지 대사산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서야 대장에 38쪽의 미생물이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그전에는 말일지도 몰랐어요. 38쪽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컴퓨터로 AI 컴퓨터, 슈퍼컴퓨터로 돌려서 추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에서야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밝혔어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면 장 건강 관련해서 언론 기사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전신 건강 출발점이 장 건강이다. 응? 장이 전신 건강의 출발점이야? 장이 굉장히 중요하네. 건강의 차이가 장에 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 미생물 얘기가 나와요. 그죠? 최근에 보면 장내 미생물이 뭘 돕고 장 재생을 돕고 차세대 건강관리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구나, 심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장내 미생물이 어느 정도까지 연구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쭉 이론적으로 한번 쭉 스케치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인체는 39조의 미생물이 사는 소주다. 근데 자그마치 여러분들 이 39조 가운데서 대장에만 38조 마리가 있어요. 9% 이상이 대장에 서식해요.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디예요? 보시면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소장 그랬어요. 그죠? 아니에요. 놀랍게도 입이에요. 입에 대장에 100분의 1의 미생물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입을 잘 갖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소장과 피부에 대장의 1000분의 1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 길이가 7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미생물보다 입에 더 많다니. 피부와 비슷한 정도가 있네, 소장에. 그러니까 이 미생물은 어디서 작용해요? 대장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에서 작용하는 미생물이 예전엔 똥만 잘 나오면 됐다 그랬는데 이 미생물에 생명의 신비가 있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치유의 신비한 성분들이 요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장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 예전에는 그냥 소화 잘하고 똥 잘 싸면 됐다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돼? 똥 안 나오면 유산균, 좋은 유산균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비 없어지려고 유산균을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장 안에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 있을까? 아까 유산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토양이라 그랬어요. 토양이 잘 만들어져야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내가 환경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발전이 되면 얘네들이 내 장 안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나? 어떤 걸 만들어야 내 안에 피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성분들을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내 미생물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장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장 건강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보통 장이 건강하다는 것은 변을 잘 싸면 장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소화 잘 되면 장이 건강하다. 그리고 변비 없으면 오케이. 또 속이 편하면 장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만으로 장 건강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과거에 잘 먹고 잘 싸면 된다라는 장 이론에서 예전의 이론에서 설명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떻게 발전됐냐면 여기 보시면 장공의 패러다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1세대는 그냥 잘 먹고 잘 싸기 이게 1세대 장 기능이었다면 2세대로 가면서 장 내에 뭐가 살더라.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아.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먹으면 장이 좋아져 라는 수준. 좀 더 발전이 되면 내 장 안에 좀 잘 서식할 수 있는 그 미생물이 뭘까? 뭐 이래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2세대 뒷부분이라고 한다면 3세대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안에 대장에만 38쪽의 미생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장벽을 이 전체적인 그 생태계 안에서 서로 자기네들이 찍고받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내는 물질이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물질들이 내는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 생태계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게 3세대 이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유산균은 2세대 유산균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은 향후는 장 생태계를 고려한 유산균과 또 토양을 고려한 식이섬유 비슷한 것들 장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이 같이 나올 게 이제 3세대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파트 2로 넘어갑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가죠? 당연히 위로 가죠. 그리고 장으로 거쳐서 식도 장으로 거쳐서 소장, 대장, 뭐 췌장도 거치고 해서 그런데 이 음식을 장이 들어가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소장, 대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예전에 그냥 먹으면 장으로 가면 소화 흡수하고 소장에서 흡수하고 그 다음에 대장에서는 배변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였었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우리 장을 이렇게 펼쳐보면 보통 소장, 대장 합쳐서 7m, 8m 정도 되거든요. 물론 키 큰 사람은 더 길고 그럴 수 있지만 또 상반신이 좀 긴 사람들은 더 길죠, 장이. 다리가 긴 사람은 장이 짧고, 그죠? 다리가 좀 짧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장이 길죠. 그래서 보니까 테니스 코트 한 맥이 한 60평 정도 되나? 이 정도 길이더라. 우리 몸 안에서 제일 큰 단면적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큰 단면적을 갖고 있을까? 들어가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 일단 비만인 사람과 마른 사람의 차이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요. 비만한 사람들의 똥을 동결 건조시켜서 쥐한테 먹여봤어요. 그때 쥐가 뚱뚱해지는 거야. 비만해지는 거야. 또 마른 사람의 변을 동결 건조시켜서 쥐 먹이에다 섞여서 했더니 쥐가 마른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변 안에, 똥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뭐 대장에 38조 마리의 뭐가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어떤 게 어떤 역할을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의 기술로 완벽하게 지금 이제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똥 안에 뭐 미생물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똥 안에 이게 약처럼 쓰이는 게 있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똥을 팔아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캡슐로 먹는 FDA에서 승인한 약이 나왔어요. 삼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대변을 동결 건조시켜가지고 당연히 건강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의 똥을 체변해서 그 다음에 정제에 담아서 먹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이게 언제 승인이 됐냐면요. 이 승인받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FDA에서 2023년 전이에요. 승인을 받았어요. 뭘로? 이 항생제를 먹으면요. 그 항생제 먹은 뒤에 그 부작용 중에 하나로 이상한 세균이 막 감염이 돼. 근데 그거는 항생제나 뭐 다른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 불치병이야. 근데 이 똥을 먹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FDA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똥을 캡슐에 담아서 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변을 담아서 넣는 것들이 뭐 어떤 특수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화를 우리가 하면 소화 효소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잘 나오면 소화를 잘 시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입에서 소화 효소가 나오죠. 아밀라제, 탄수화물 분해합니다. 위, 펩신에서 단백질을 분해하죠. 간담에서 지방산으로 유화시키죠. 그리고 췌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를 하는 소화 효소가 나오죠. 그죠? 그 소장에 소장액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소화 효소예요. 이 소화 효소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만에 만만해. 보니까 우리 입에서 장까지 나오는 소화액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히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 소화액으로 소화할 수가 없어. 또 그 외에 소화 못 시키는 음식물들이 많더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식이섬유 포함해서 우리 소화 효소로 소화 못 시키는 음식물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 것들은 대장으로 넘어가서 대장이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발효하고 분해하고 찌고 하면서 이거를 분해해서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 물질 중에서 안 좋은 물질도 있겠죠. 그죠? 근데 유익한 대사 물질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몇 개가 발견이 됐어요.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비트레이트. 뭐 그냥 뭔가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는구나. 어디서? 대장에서. 누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단체에서 뭔가 하면서 지네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저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저걸 잘 만들어내면 건강한 사람인데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 장이 하는 역할들을 봤더니 장이 첫 번째 역할이 일단 장벽이더라. 장벽 여러분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장 기능이 저하되면 장의 구멍이 이렇게 뭐 크게 나는 게 아니고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미세한 구멍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걸 장누수라 그래요. 건강한 장벽은요, 밑에 혈관이에요. 가운데가 빨간 게. 그리고 위에가 점막 세포예요. 장벽 세포죠. 그 세포가 쫀쫀하게 붙어 있으면 건강한 장벽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느슨한 장벽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새서 들어오죠. 그 안 좋은 것들,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느슨한 장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영양소 수송체가 50%나 적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영양소 수송체는 뭐냐면 장 내에서 이 미생물들이 뭐 만들어낸다 그랬죠, 여러 가지. 그걸 이제 단쇄지방산 그러는데, 이 단쇄지방산 같은 걸 만들고, 또 수분이나 또 전해질 같은 걸 만들어서 전해질을 집어넣어요. 특히 나트륨과 염소 이런 것들은 대장에서 흡수하거든요. 그게 이제 장으로 들어가면서 물을 빨고 들어가요. 그래서 변을 이렇게 좀 건조하게, 변을 좀 딱딱하게 만드는 게 바로 대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느슨한 장벽이 있는 사람은 변이 망가져. 풀어지고. 아니면 너무 되거나. 그리고 이제 또 대사성 유해 물질 같은 것들이 이 장 속에 유해화학 물질이라든가 또 장 점막에서 또 뭐 안 좋은 물질 같은 것들, 몸에 해가 되는 물질 같은 거는 통과시키지 말아요. 그냥 배변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이 장 세포 같은 것들이 3에서 5일 정도 살거든요. 그 장 세포들이 막 찌꺼기들 뭐 이런 것들, 노폐물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면 장 세포 시체들 이런 거, 세포
세균 또 사체 이런 것들, 이 안에 균들도 엄청나게 많죠. 걔들 사체 조각, 이게 큰 조각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나눠진 조각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저런 것들이 혈관벽을 타고 들어가면 그게 3배나 높아지더라. 그럼 염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튼튼한 장벽이 건강의 시작이다. 왜?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3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다 피를 먹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피가 여기서 만들어져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의 두 번째 역할, 면역입니다. 좀 전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장내 미생물들이 자그마치 대장에만 38조 개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생물에 대사 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단체지방산인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티리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식이섬유를 발효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이 제각기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아까 이런 것들이 협력을 해서 장벽을 강화시켜요. 장벽을 강화시켜서 유해물질을 차단시켜서 장점막을 보호하고 장벽 기능을 튼튼하게 하면 좋은 놈들만 들어오고 나쁜 놈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나쁜 놈들이 들어오면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면역 반응에 과도하게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최일선 아니에요. 그죠? 음식이 들어와서 소장, 대장에서 들어오는데 대장이 좀 더 지저분한 장기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찌꺼기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 면역 조절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면역이 중요하더라. 얘네들이 잘 지키고 있어야 피가 염증이 없어지더라. 세 번째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이 장벽에 구멍이 나잖아요. 누수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뭐 조금 어려운 말로 장투과성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GLP2, GLP1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장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도 장투과성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요. 자기네들이 GLP1 나오고 GLP2 약간 역할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게 투과성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염증이 증가되죠. 새니까 아무래도 안 좋은 것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염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처럼 지방간도 생기고 또 인슐린 민감성 같은 것들도 떨어지고 이게 많이 확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 염증 생기면 이제 염증을 또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안 좋은 노폐물이나 독소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백혈구들이 잡아먹으면서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신진대사에 문제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뭐 살이 찌고, 조금만 먹었는데 지방에 간이 붙고, 지방간이 심해지고, 간이, 이렇게 허옇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당뇨 같은 거 생기고, 뭐 근육이 쭉쭉 빠지고, 이런 것들이 대사에 문제를 일으킨다. 네 번째는 장뇌축해서 요새는 이제 뇌와 장이 서로 끊임없이 대화를 하더라. 그래서 뇌신경 못지않게 장신경이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규모가 뇌 못지않게 엄청나게 조밀한 세포들이 있어. 신경세포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뇌에서 명령을 내려주는 것 같잖아요. 장에. 그랬더니 이 정보량을 조사해봤더니 장에서 90% 이상을 뇌에다 정보를 주는 거예요. 뇌에서 장으로 주는 건 불과 10%뿐이 안 되더라. 그러면 뇌보다 장이 더 뭔가를 메시지를 준다라고 해서 장이 굉장히 중요하네.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한 거네. 뇌가 건강해야 장이 건강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은 뇌도 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피 어디서 만들어요? 장에서 만들어요. 그 출발이. 그래서 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은 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신 건강의 핵심 장부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장내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발효를 시키고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은 혈액 속으로 집어넣고 불필요한 것들은 배출을 하는데 이 필요한 것들이 선택적으로 들어와서
피를 좋게 하고 건강에 좋게 하는 것들의 관문이 바로 장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래서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고 전신 건강에 핵심 역할을 하는구나. 심지어는 뇌와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뇌 못지않게 신경조직을 컨트롤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트 3, 내 장 속에는 그럼 누가 살고 있을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장 속에는 한두 종류의 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눈치채셨겠지만 아까 38쪽이라며 대장에, 그죠? 예전의 관점에서는 유산균은 좋은 균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해균은 나쁜 균이지. 그래서 유해균이 들어가면 안 좋아, 유산균만 좋아,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 강의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좋고 나쁜 균이 아니고 나쁜 균도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쁜 균이 그냥 나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항생제로 세균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 죽이면 또 안 좋은 균이 또 생기듯이 안 좋은 균도 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태계라는 거죠. 좋은 나무도 있고 좀 질 안 좋은 나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서도 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별의별 사람들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죠?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고 먹이를 주고받고 이런 복잡한 생태계더라. 그래서 그냥 이분법으로 이놈은 좋은 놈, 이놈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안에 뭐가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는 이제 그 HM팜의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의뢰해서 이제 변을 주고 채집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제 안에 미생물 상위 5종이 있어요. 박테로이데스, 엔테로코커스, 롬프티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장 안에 있구나. 이게 작년에 했었던 건데. 그래서 뭐 비타민 K를 합성하는 주 미생물이 박테로이데스. 비타민 K가 활성화되면 뼈가 튼튼한 거거든요. 또 엔테로코커스 뭐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거, 뭐 락토바실러스 뭐 이런 것들, 프로바이오티스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뭐 해서 쭉 써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유해균과 안 좋은 균들이, 유해균 같은 것들이, 체크를 해봤더니 한국 사람 중에서 이런 유해균들이 대부분 있던데, 제 장 속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일부, 좀 유해균성 성격의 프라길리스, 박테로이데스 프라길리스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근데 이게, 다른 거는 보니까 항생제 과용할 때, 또 식중독 일으키는 거, 세균성 장염, 식중독 원인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없어요. 대신 미생물 불균형 상태에서 염증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세균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장 안에 어떤 균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어떤 균들이 잠복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런 검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0만 원 정도 하면 분석하실 수 있어요. 자, 이 건강 관련해서 그럼 장내 미생물이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가?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미생물.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다 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체지방 관련해서 면역 관련, 인지 관련, 수면 관련, 운동 관련, 스트레스 관련, 음식 관련, 음식도 탄수화물 관련, 단백질 관련, 다 있어요. 수백 종, 수천 종 이상이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관여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가? 좀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왼쪽에 단백질, 탄수화물, 탄단지, 무기물, 미네랄, 의약품 이런 것들 먹어요. 그러면 이 음식들이 내 소화 효소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은 미생물들이 다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 미생물들이 의약품을 담당하는 미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비타민을 담당하는 미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대사체들이 대사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미생물들이 이런 걸 먹고 발효시키고 취급받고 하면서 이런 대사체를 만들어내요. 임도를 만들어내고 뷰트레이트, 아세테이트, 프로피오,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단소지방들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해서, 그게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주로 이제 간으로 가가지고 간에서 이제 뇌 건강, 심혈관, 근육, 췌장, 신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미생물들이. 내 미생물들이 내 안에서 살면서 피에 들어가서 저런 역할들을 하는구나. 예전엔 몰랐잖아요.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도 몰랐고 얘네들이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지 몰랐잖아요. 피 그러면 단순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해가지고 영양소 먹어서 소장에서 흡수되고 대변은 변만 배설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에 미생물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양소 관련해서는 이제 제 변을 분석을 해봤더니 저는 여기 보니까 탄수화물 소화 관련, 단백질 소화 관련, 비타민 생성 관련 해서 있잖아요. 재밌죠? 저는 보니까 의외로 단백질 소화 관련 미생물은 좀 높아요. 근데 탄수화물은 낮아.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야. 이렇게 배짱 마르는 거예요. 탄수화물 소화 관련한 걸 못하는 거야. 미생물이 적은 거야. 비타민이나 단백질 소화 관련은 높은데 상대적으로 뭐 안정적인데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이 돼서 당으로 돼서 집어넣어야 살이 좀 찌는데 지방이 붙고 이게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장 속에 그냥 좋은 균만 많으면 좋은 걸까? 아까 유익균만 많으면 좋을 걸까? 나쁜 균은 하나도 없어야 될까? 균들을 단순하게 좋은 균과 나쁜 균, 일단 이분법 자체가 어렵다. 얘네 균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쁜 역할을 하지 얘가 절대적으로 좋은 놈,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미생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역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좋은 균 골라내고 나쁜 균 솎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그래서 이제 연구 데이터를 봤더니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그래서 종류들이 다양한 게 좋더라. 왜?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봤더니 소화도 잘 시켜. 영양소 흡수도 잘 시켜. 대사물질도 잘 만들어내. 좋은 대사물질을. 또 유해균도 억제시켜. 이렇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낮은 사람들을 봤더니 유해균이면 잘 자라. 그리고 툭 하면 아파.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놈만 많으면 됐어 라고 했는데 실제 연구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골고루 섞여 있어야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린 자료의 상당 부분은 그 HM팜의 지효석 박사 또 강의 또 관련 문헌, 책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들이 뭘 먹고 살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식이섬유예요. 근데 식이섬유만은 아니고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많은 물질들이 장내 미생물이 발효를 시켜서 오른쪽처럼 단죄지방산, 대표적으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티리산을 만들어요. 이거 외에 더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대표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마다 장이 다를까? 왜 다르겠어요? 눈치채셨죠? 음식 습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빵 좋아하고 떡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천연 음식이겠죠. 그죠? 식이섬유가 많은 것. 나이, 생활 습관에 따라서. 또 잠을 어떻게 자냐, 수면 습관에 따라서. 왜? 잠을 어떻게 자냐에 따라서 이 수면과 관련된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잠을 안 자보세요. 수면 관련된 미생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생활 습관, 일찍 자는 거, 늦게 자는 거,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작용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도.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미생물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또 걔네들이 계속 문제가 되겠죠. 그죠?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유발하겠죠. 동네 사방 다 스트레스를 퍼뜨리겠죠. 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사람의 먹고 자고 싸고 행동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뭐 이런 모든 생활 환경 자체가 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먹으면 좋은 균이
바로 정착할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위장님 먹으면 좋은 균이 바로 정착할까? 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미생물들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조금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자, 아까 제가 장내 미생물들이 많이 만들어내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티리산이라는 걸 만들어요. 조금 어려우시죠? 조금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실 거는 오늘은 맨 끝에 있는 부티나는 산, 뷰티리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저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세트산은 도무지 뭐냐, 프로피온산은 뭐냐, 이거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낸다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일단 초점 맞춰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아까 부티나는 산, 뷰티리산은 얘는 이제 장벽에 주로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활동을 해요, 얘네들은. 근데 아세트산과 프로피온산은 얘가 피로 들어가, 혈관으로 들어가. 두 개 다. 그래서 혈관으로 들어가 음식물에 대해서 들어가면 간 문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문맥으로 들어가요. 간 문맥. 음식물과 함께 다른 영양소들과 들어가서 아세트산은 에너지를 합성시켜요. 지방산을 만들어내고 콜레스테롤의 원료가 돼요. 중요하죠. 콜레스테롤 없으면 뭐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제일 많은 게 뇌 아니에요. 그죠? 기름덩어리, 지방산, 기름덩어리, 뇌가 60% 이상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콜레스테롤 없으면 죽지. 호르몬도 못 만들고, 세포막도 못 만들고, 그 원료가 다 콜레스테롤인데요. 그죠? 그게 아세트산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비교적 혈액 속에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에너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포가 일을 하잖아요? ATP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발생시키면, 태우면, 먹는 음식 피해서 받아가지고, 태워서 힘을 쓰잖아요. 세포가 일을 하게 하는 ATP라는 게 있어요. 세포의 원료를 얘가, 아세트산이 그 세포의 ATP를 합성하는데 주 원료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세포가 일을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프로피온산은요, 오른쪽에, 얘는 포도당 생성의 주요 재료야. 포도당을 잘 만들지 못해, 이게 없으면. 간으로 가서 간에서 포도당 합성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힘을 쓰잖아요. 이 포도당 내서의 프로피온산, 기운차리고 뭐 이런 것들 다 포도당인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트산은 지방을 콜레스테롤, 이게 지방이란 말이죠. 콜레스테롤은 단백질과 지방이 합쳐진 걸 지단백,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뭔가 모르지만, 오른쪽에 프로피온산은 뭐 탄수화물 비슷한 포도당 같은 거와 관계 있고, 얘는 단백질이나 지방 어떤 것들을 합성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관여하는 물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다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뷰티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저 아세트산이나 아까 프로피온산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뷰티리산을 만드는데 쟤네들이 도움을 줘요. 중간산물이기도 해요. 저렇게 혈액에 들어가서 저런 물질도 하지만 여기 보면 아세트산, 락테이트는 좀 다른, 이거는 젖산이에요. 젖산, 우리가 피로물질, 젖산 이렇게 하는데 이 유익균이 식이섬유나 뭐 이런 것들을 먹고 발효 과정을 통해서 중간 산물들을 만들어내는데 대표적인 게 아세트산과 락테이트 젖산이에요. 이 아세트산과 젖산을 만들어내요. 누가? 미생물들이. 근데 이 한 거를 또 옆에 있는 미생물들이 또 이걸 먹고 또 싸고 하면서 여러 번 싸고 왔다 갔다 하니까 뷰티리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른쪽에. 그래서 이 뷰티리산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어디에? 장벽 건강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장내 미생물 대사 단세지방산을 생산한다. 뷰티리산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장내 미생물들이 활동을 해서 이 뷰티리산을 만들기가 되게 까다롭다고 얘기해요.
뷰트리산을 만들면 건강하거든요. 왜? 오른쪽에 보세요. 3번. 장점막 세포의 먹이야. 우리 보통 세포의 먹이 그럼 뭘 봐요? 포도당 보잖아. 포도당 먹잖아요. 세포들이. 근데 장점막 세포는 특수하게 뷰트리산을 먹어요. 얘는. 한 70% 이상이 이 뷰트리산이 장점막 세포를 먹여. 점막 세포를 먹이지 못하면 세포들이 일을 해야 못해요. 못하지. 그럼 쭈글쭈글해서 무슨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지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먹어가고 있어. 그리고 세포 결합을 강화해요. 세포를 쫀쫀하게 해. 그래서 세포가 일을 해서 위에 점액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씌우고 장 상태를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결합 조직을 연결시켜서 누수가 안 되게 만드는 게 뷰트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뷰트리산이 얼마나 중요해요. 장점막에 있어서. 그리고 피를 깨끗하게 집어넣으려면 일단 뷰트리산이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거나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만들어낸 뷰트리산을 먹고 사는구나. 일반 세포들은 혈액에 있는 당을 먹고 사는데 얘는 혈액과 무관한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뷰트리산이라는 걸 먹는데 이 뷰트리산이 냄새 맡기도 고약하대요. 그리고 장점막 세포들이 먹여 살리니까 그 7m, 8m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 대장세포만 1.5m인데 걔네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이걸 몇 알 먹어서 해결될 문제야? 아니에요. 이건 장아젠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뷰트리산 생성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식이섬유를 먹었어요. 그 외에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미생물 A가 들어가서 식이섬유를 막 발효시켜. 그래가지고 직급받고 해서 아세트산과 젖산, 아까 락테이트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만들어낸 거를 옆에 B가 또 이걸 먹어. 얘네들이 싸놓은 것들을 먹어. 그리고 얘가 먹고 또 자기도 뭘 또 싸. 그래서 또 아세트산이니 젖산이니 또 만들어. 그리고 얘가 또 C한테 또 줘. 그럼 C가 또 먹고 막 해가지고 또 만들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지네들이 먹고 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지네들이 어떤 이 환경이 되면 뷰트리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뷰트리산을 만들어내는 절차가 되게 복잡하대요. 그래서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장세포가 쫀쫀하고 정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탁한 피, 더러운 피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이 과정이 이게 어떤 식이섬유나 어떤 균을 딱 먹으면 뷰트리산이 짠 하고 생기는 게 절대 아니고 장내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조합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걸 또 먹고 다른 미생물이 먹고 하면서 이 뷰트리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규명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뷰트리산만 잘 만들어낼 줄 알면 장벽 건강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이 뷰트리산이 그래서 중요하다. 여기 보면 장벽세포는 장점막 표면을 이루는 세포층이잖아요. 그죠? 보시면 세포층이에요. 그러면 이 장벽세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 걸 포도당이 아니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아니고 미생물이 만드는 뷰트리산이라는 건 시큼 이상한 냄새 나고 하는 거 이게 먹을 수고 냄새 맡을 수도 없으면 진짜 역겹대요. 그런 것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투과성과 관련이 돼 있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 자, 장점막과 뷰트리산. 그래서 이 장벽세포 위를 덮고 있는 노란 게 젤 형태의 보호막이에요. 이게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 완충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해균이나 염증 물질이나 외부적으로 안 좋은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는 게 요 점막에 나오는 젤 같은 거예요. 뮤신이라고 얘기하는 끈적끈적한 것들이에요. 이 뷰트리산이 이 뮤신을 분비시켜. 아까 세포에 불쏘시개를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먹고 이런 것들을 막 활발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장벽에 이상한 놈들이 들어와서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장 건강이, 그래서 실제 보니까 전신 건강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식이섬유 뭐 이런 것들 먹어서 대장에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장내 발효하면 자기네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안에서 뭐 주고받고 뭐 먹고 자고 이렇게 싸고 싼 걸 또 먹고 뭐 하면서 아세트산 오른쪽에 또 프로피온산, 뷰트리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어요. 이 중에 뷰트리산은 주로 장 점막과 관련해서 세포의 먹이, 장세포, 장벽세포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또, 촘촘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해주고, 이제 수문장이 역할을 하고, 아세트산이나 프로피온산은 혈액으로 들어가. 얘네들이 물론, 뷰트리산을 만드는데 공헌을 하지만, 일부 남는 물질은 간문맥을 타고 혈관으로 들어가서 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할 3가지 정리를 하면 첫째, 미생물은 그냥 놀고 먹지 않는다. 그 먹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대사산물을 만드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3개의 단수지방산 조금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규명된 것 중에서, 지금까지 규명된 것 중에서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과학이 발달하고 좀 더 연구가 깊어지면 더 많은 대사산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지방산은 지금은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트리산 정도다. 그래서 장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이제 체크해봤더니 뷰트리산 같은 것들을 비교적 잘 만들어내는 장이더라고요. 비쩍 말랐어도. 이 뷰트리산은 장벽 건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다. 왜? 뷰트리산이 하는 역할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뷰트리산을 잘 만들어내면 장 누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피가 맑아지는 아주 첫 단계라는 거예요. 특히 아까 이게 대장의 점막세포, 상피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당을 먹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자, 파트 5. 장벽은 왜 중요한가? 뭐 중요한 거 대략 눈치채셨을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장벽세포의 구조를 좀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크게 확대해 보면. 그래서 1번 장벽세포 보이시죠? 1번 장벽세포 이렇게 생겼어요. 2번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단백질이라는 게 보라색으로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얘가 촘촘하게 있으면 잘 못 들어오겠죠. 근데 유익한 물질은 들어오고 유해한 물질은 막아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못 들어오면 장벽이 무슨 기능이 있겠어요. 그죠? 3번째는 뭐예요? 장 점막에 위에 약간 뮤신층 같은 것들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 그랬죠. 점액질 끈적끈적해서 유해화학 물질 뭐 이런 것들 다 장 점막 세포를 보호하고 저게 말라 비틀어지면 안에 이제 안고온 것들이 직접 타격을 받겠죠. 3번째. 4번째는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특수한 단백질이 있는데, 얘가 2번을 열고 닫아요. 그래서, 조눌린이 많이 나오면 저게 열려져요. 적게 나오면 저게 닫혀져요. 뭐 이런 기능을 하는다. 장벽세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해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장벽은 우리 몸의 방어선이다. 최전방 방어선이죠. 결국 보니까 이 장벽은 유해물질의 침입을 막고 또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해야 돼요.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초록색으로 투과하는 거지. 장점막세포, 장세포가 있고 음식물 중에서 좋은 영양소, 유익한 것들은 유익한 대사산물은 집어넣어야 되죠. 초록색처럼. 근데 유해물질이나 병원군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 걔는 막아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연결단백질 같은 것들이 작용해서 저 틈새를 어떤 때는 넓히고 어떤 때는 못 들어가게 막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꺼번에 쫙 열고 한꺼번에 쫙 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흡수되는 물질과 이렇게 막는 물질, 이건 흡수되게 하고
그리고 차단되는 물질이 각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영양소, 수분 이런 건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병원균, 사체, 독소, 세균 시체, 조각난 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차단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죠? 자, 장벽과 만성염증. 우리가 만성염증 그러면, 혈압, 당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잡병들이 다 이 만성염증이잖아요, 그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서 뭐, 줄줄줄줄 해가지고, 뭐, 신장 망가지고, 뭐, 심지어는 뇌, 우리가 치매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암 이런 것들 전부 만성염증이 시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초가 장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 장벽의 누수를 잡는 원인이 규명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장 누수가 되면 질질 새죠. 당연히 유해물질이나 독소가 이렇게 침투를 해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안에서 면역 반응이 뭐 안 들어와야 될 게 막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정신없죠. 그래서 몇 번 잡았어요. 근데 계속 들어오네 얘가. 그럼 어떻게 돼요? 면역이 지치죠. 그럼 뚫리는 거예요. 그게 만성염증이죠. 염증이라는 게 한번 딱 잡고 딱 제압해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찔끔찔끔 들어오면서 계속 밀리고 하면서 그냥 염증이 만연이 돼 있는 게 만성염증이에요. 그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잡병들로 발전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 장벽. 또 장벽은 근력과 관계돼 있다. 우리가 근육과 근력 하는데 근력이 더 중요하죠. 근육질이 있는 사람이 근력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비례하진 않는다. 좀 다르다. 근데 근육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근력을 할 때 좀 좋긴 하겠죠. 근데 이게 보니까 아까 조눌린 그래서 그 연결 단백질을 열고 닫는 게 조눌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조눌린이 많으면 확대가 돼요. 그래서 누수가 되는 거예요. 조눌린이 줄어들면 좋은 피들이 들어오잖아요. 열리면 나쁜 피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염증이 커지죠. 그러니까 근력도 당연히 염증이 있으면 불리하겠죠. 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장벽에 이 조눌린이 감소돼야 장 점막이 쫀쫀해져서 좋은 피들이 유입이 되니까 근육이 보호될 수 있겠구나. 또 이 악력, 손의 힘, 또 신체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건 뭐 피가 맑아지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LBP, 장누수 증후군 같은 것들, 안 좋은 잡물질 같은 거, 유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게 줄어든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나 산화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거 당연히. 그래서 장벽이 근력과 관계가 있네. 또 장벽은 혈당을 조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장벽세포를 느슨하게 하는 게 조눌린이라고 했잖아요. 그 연결 단백질을 이렇게 늘리는 게 조눌린이라고 했어요. 수치가 높으면 늘려요. 늘리면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들어가면 안 좋은 것들도 막 들어가겠죠. 그러면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요. 오른쪽처럼 장벽 투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염증이 유발되고 독소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그러면 많은 물질들이 들어오니까 인슐린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죠? 그래서 민감도가 감소해요. 조금만 들어와도 딱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못 열어주는 거야. 그럼 당이 올라가겠죠. 당뇨,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에서 이 장벽이 느슨해지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구나. 당뇨 환자들은 이 장벽을 잡으면 좋아지겠네.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 있으면 좋아지겠네. 먹는 음식도 관리하지만 장을 관리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 이해하셨죠? 자, 장벽과 지방간도 있습니다. 장 투과성이 높으면 아까 많은 것들이 들어오겠죠.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좋은 물질만 들어와야 되는데 안 좋은 것들도 섞어 들어와요. 그리고 너무 많이 유입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럼 간에 지방이 쌓여요. 그래서 지방간이 되죠. 이 지방간이 무서운 것은 이 간에 해독이 되려면 안에 무수한 모세혈관 다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방이 많이 섞여서 산화지방 같은 것들이 되면 혈관을 막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조눌린이 증가한다 그러면 장투과성이 높아지고 장투과성이 증가되면 바로 이 혈관에 지방이
좀 많아져서 간에 또 많이 쌓아 놓잖아요. 그죠? 혈당이 높아지면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버가 되면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장벽 비만, 뭐 유추하셨겠지만 이 과체중인 사람들을 봤더니 장벽세포가 쫀쫀하지 않더라. 많이 들어오더라. 이것저것 잔물질 포함해서. 그래서 조눌린 이 아까 연결 단백질을 느슨하게, 이게 많이 나오면 느슨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느슨하게 되는 게 뚱뚱하게 되더라. 비만을 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체형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행동장애도 유발하더라. 여러분들이 과잉행동장애 ADHD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가 아니고 이게 피해 문제고 장벽의 문제더라. 주의 및 집중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 있잖아요. 그죠? 건강한 아동들에 비해서 장을 들여다봤더니 장벽세포가 느슨해져 있더라. 얼마나? 66%나 뚫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장누수가 되면 과잉 행동 장애가 돼서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게 바로 이 장벽. 그러면 좀 더 나가면 감정 조절, 과잉 행동 장애, 또 우울증, 그 자폐 이런 형태로 가는 아이들도 결국 장벽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것은 아토피 이런 것들 장벽이 뚫려서 그렇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 과잉행동장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눌린의 농도가 높다. 이 조눌린의 농도를 누가 관리해요? 뷰트레이트가 저 조눌린 농도를 강도합니다. 장벽을 열고 닫고 이런 것들 다 제가. 자, 그래서 장 건강의 패러다임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다.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는 장을 봤을 때 그냥 장만 봤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싸고 잘 소화시키고 그러면 배 편하고 그러면 장이 건강한 거다. 끝. 좋은 유산균 찾아서 먹고 끝.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연구된 걸 보니까 아니더라. 장 안에 들어갔더니 더 복잡한 세상이 있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있어서 대장에만 38조 개가 있네. 걔네들이 찍고받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단죄지방산이래. 근데 그거는 약으로 만들어낼 수 없대. 이 뷰트리산 같은 것들 특히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내 장 안에서 제약회사처럼 만들어내야지 약을 사서 먹거나 음식을 먹어가지고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장벽 건강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게 피로 만들어내는 혈액 생성 시스템의 첫 출발점인데 저게 잘 되면 깨끗한 피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건강하지. 피가 들어가서 장에서 피가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먹죠. 위로 들어가죠. 위에서 소화시켜서 장으로 들어가죠. 장에서 해독돼서 간으로 가죠. 간에서 해독해서 신장으로 가죠. 신장에서 해독해서 방광으로 모여서 오줌으로 빼고 부신으로 연결해서 호르몬과 관련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간에서 해독해서 신장으로 간 다음에 간에서 해독해서 또 폐로 가잖아요. 그럼 폐에서 또 산소를 먹으면서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서 전신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가고 머리끝, 손끝, 발끝, 눈, 뼈 쭉 공급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비장에서 다시 걸러서 피 부족하냐? 골수의 명령에서 피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간으로 주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인데 그 피의 흐름이 첫 단추가 위와 장 중에서도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 대장에서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전신의 면역과 염증을 조절하고 대사에 관여하고 장내 신경에도 관여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장이 비단 장 그 자체, 소화 그 자체, 배설 그 자체가 아니고 확대돼서 전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어쩌면 이 대장에 이 미생물에 인류의 건강에 답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중간 점검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장은 오장육부의 중심축이다. 이 장이 봤더니 얘가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쏟고 배설하고 끝이 아니고 얘네들이 하는 게 장과 간이 연결이 돼 있고, 뭐 장 당연히 흡수돼서 간으로 가는 거 아시죠? 이게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가고, 피부로도 연결이 되고, 뇌로도 연결이 되고, 신장으로도 연결이 되고, 뼈로도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을 시키는 게 피인데, 그 피를 최초로 잘 만들어내고, 좋은 물질들을 집어넣고 하는 게 바로 장이라는 거예요. 그 장 중에서도 이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대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소장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저도 소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소장 길이가 워낙 길고 거기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요한 것들은 거기서 다 흡수하잖아요. 근데 그 흡수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장내 미생물에서 이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요? 내 장 건강을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지금?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돼서 이 장내 미생물이 무슨 역할을 하고, 이게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그러면 내 장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유산균만 찾겠어요? 아니에요. 첫째, 내 장이 좋은 장인가? 좋은 장 환경인가? 씨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산균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양제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좋은 장에 들어가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 화분에 비유하면 이쪽에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 환경, 햇빛, 물, 공기 이런 것들, 또 영양소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 잘 자라겠죠. 장도, 미생물도 똑같아요. 내 장 환경이 좋은 장 환경이면 유익한 미생물들이 서식을 하면서 좋은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별로 도움되지 않는 미생물들, 유해한 미생물 같은 것들 비율이 높아지고 장 환경도 안 좋아지면서 쟤네들한테 주는 먹이를 안 좋은 미생물이 자라는 먹이들을 계속 줘버리면 대사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유익한 미생물이 많이 자라고 좋은 장 환경을 만들어야 좋은 대사활동을 통해서 전신 건강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자.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가 뭐예요? 고기예요? 밀가루예요? 튀김이에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한마디로 현미채식이에요. 현미채식, 된장국, 현미, 백미 섞지 말고 현미 찹쌀, 현미 맵쌀 반반 섞어서 한 7, 8시간 불려가지고 저런 거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채식 중심으로 드시라는 거예요. 저게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에요. 세 번째는 다양성을 생각하자 그랬죠. 아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익균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숲을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숲을 다양하게 하려면 다양한 미생물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식을 해야 돼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왜 똑같은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저는 반성을 좀 하더라고요. 하게 되겠더라고요. 저는 비슷한 음식들을 이렇게 주로 먹거든요. 현미 채식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생선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상추나 뭐 이런 거 해서 먹는데 거의 비슷한 식단이었었는데 이걸 보고 나는 좀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해야 되겠구나. 반찬을 좀 골고루 먹어야 되겠구나. 먹는 것만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걸 먹여야 미생물도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 같은 거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뭐 브라질에 뭐 어디 산다고 하는데 그런 원주민들 똥하고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똥을 봤더니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똥은 마이크로바이옴 수가 몇 개 안 돼. 종류가 몇 개 안 돼. 근데 그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의 똥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거에 따라서 다르구나. 이번 주 여러분들 내가 먹는 식물성 음식 혹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유산균만 먹을 게 아니고 비타민만 먹을 게 아니고 내가 음식을 잘 먹는 게 장내 미생물의 활동을 극대화시켜서 좋은 영양제를 얘가 많이 만들어내. 얘가 제약회사 공장처럼 활동을 하는 거네. 좋은 먹이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네 번째는 장 건강 5가지 습관을 점검하자. 5가지 습관이 뭐였어요? 장 건강은 어떻게, 뭐랑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식습관, 식사습관, 현미채식으로 대변되는 현미채식, 그 생활습관. 좀 일찍 자고, 일하는 시간 정해놓고, 식사 시간도 좀 정해놓고, 운동 습관, 운동하는 습관, 걷는 습관, 계단 오르는 습관, 이런 것들 짬짬이 해서, 스쿼트로 보충하든가,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든가, 이런 습관 같은 거, 그 영양소 좀 챙겨서 먹는 습관, 우리가 음식만 가지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이 파괴됐기 때문에, 가공 음식들 많이 먹기 때문에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것들 좀 챙겨서 관리해주는 습관. 그리고 잠자는 습관. 늦게 자지 말고 좀 일찍 자라. 한 11시 정도 되면 늦어도 자라. 그래서 3시, 4시, 5시 정도 해서 제일 좋은 수면은 7, 8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하게 일찍 자고 일찍 좀 일어나고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겠다. 이 식생활 습관이 장내 환경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좋은 생태계 환경을 가져야 뭘 취하든지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죠? 5째는 만약에 내가 장 건강이 의심스러워, 좀 걱정이 돼서 장벽 건강을 케어하는 식품, 유산균류를 섭취한다면 몇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는 숫자보다 이게 뭐 1000억 마리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 숫자 마리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는가, 어떤 목적의 균주인가, 이게 좋은 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려한 제품인가. 이게 유산균만 달랑 팔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유산균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장환경을 만들어주는 식품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중요하고, 또 장까지 살아 들어가는가. 이게 들어가서 위산이나 담즙이 다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 안에서 증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증식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배변이 된다면, 죽어버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살아 들어가서 장 점막에 붙어서 활동을 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 네 번째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대부분 유산균들이 어떤 실험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유산균 만들어서 광고에서 파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나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조금 근거가 있어.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은 이 근거가 없는 것들이 그냥 균주 이렇게 다른 데서 파는 데서 이렇게 사다가 메이저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균주 사다가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그냥 팔아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이걸 먹으면 3개월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고 3개월 먹으면 어떤 증상들이 좋아지더라라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벽 케어의 핵심적인 제품이 뷰트리산이에요. 이 뷰트리산을 얼마나 잘 생성하는가? 조금 더 나가면 아까 아세트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프로피온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데이터도 있으면 너무 좋아. 아, 이거를 먹고 3개월 정도 했더니 아세트산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또 프로피온산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뷰트리산이 얼마나 늘어나더라. 이런 근거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유감스럽게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유산균이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나올 거야. 나오면 정말 이 장 건강에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 될 거예요. 곧 나온다고 하죠. 어떤 회사에서. 그죠? 9월 달에. 네. 자, 그래서 향후 장케어 식품은 이 5가지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면 비교적 실수 없이 고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좋은 것을 먹기 이전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장 환경을 만들어라. 장 환경은 영양제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식생활 습관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만들어야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 음식 습관 같은 것들 중요하죠. 두 번째는 장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먹는다면 그냥 광고 보고 유산균 덥석 물지 말고 소용없을 수 있다. 이 균과 토양을, 장 환경을 고려한 검증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다. 그런 제품들이 나오니까 그런 제품을 쓰십시오. 라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건강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실천해야 돼요. 아무리 배우면 뭐해. 삶이 변하지 않는데, 건강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건강 공부를 하는데 내 몸이 안 좋아. 그럼 건강 공부 헛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야. 당연히 적용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점점 더 발전해서 좋아져야지.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내 몸을 케어할 수 있어. 이런 수준이 돼야지. 그게 내 몸에 받는 건강관리법이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큰 원칙은 비슷하겠지만 거기서 그 생활 환경이나 또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그 생활 환경에 맞춰야 돼요. 그 관리법을 딱 찾는 순간 그걸 습관화시켜요. 그럼 여러분 병이 날 이유 없어요. 병이 나도 금방 고쳐요. 그 방법을 알면. 혹시 그 방법 다 찾으셨어요? 저는 찾았어요. 저는 20년 전에 찾았어. 그래서 17년째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해요. 제 나이가 꽤 됐잖아요. 그죠? 그럼 다 건강 뭐에서 약이라도 뭐 이렇게 찾아 먹고 할 그건데, 아니에요. 건강 관리법을 안다면 문제 없어요. 건강의 원리를 안다면 문제 없어요. 아직 못 찾으셨다면 좀 더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좀 해보세요. 제가 공부한 것들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헬스 디렉터 장영 박사 해서 유튜브를 조금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뭐 젊은 사람들처럼 세련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40대에서 60대를 위해서 좀 촌스럽지만 이렇게 글자 보여주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활용하셔서 여기 1번부터 지금 25번까지 냈거든요. 계속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뭐 10분, 12분 뭐 이렇게 나눠서 낼 거예요. 그런 것들 쭉 공부하시면 이 틀이 좀 잡히세요. 그 틀만 이해하셔도 건강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공부되시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오픈망 교실 64기인데 10주 과정 중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공부 같은 거 공부 못 하시면 여기